며칠 전 조금 무서운 숫자를 하나 봤습니다. 40조 달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숫자를 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숫자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인 레이 달리오가 최근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세계 질서가 이제 바뀌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AI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 열기 역시 2000년의 버블과 닮은 부분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이 사람도 오래전부터 역사적인 대폭락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폭락 이야기야? 기요사키는 사실 오랫동안 폭락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신경이 쓰이죠. 왜냐하면 기요사키뿐 아니라 레이 달리오도 비슷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투자 철학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둘이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2026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약 1조 9천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예상국 2036년이면 미국의 공공부채가 GDP의 1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채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빚이 많아지니까 이제 빚의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돈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2026년 미국 정부의 순이자 비용은 약 1조 달러로 예상됩니다. 2036년에는 2조 1천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빚 5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자가 커집니다. 생활비도 써야 되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빚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빚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인과 결정적으로 좀 다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인은 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파산과는 조금 다르죠. 정부가 빚을 못 갚아서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것만이 위기가 아닌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나중에는 12달러, 15달러를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빚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면 과거의 진 빚의 실질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채가 지나치게 커진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통화 가치 하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 달리오와 기요사키 이야기가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금을 이야기합니다. 기요사키는 훨씬 단순하게 말하죠. 달러를 믿지 말고 금, 은, 비트코인을 가지라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접근은 조금 다르지만 한 국가의 부채와 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투자자들이 다른 가치저장 수단을 찾는다는 관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24%가량 뛰어서 78,000달러 넘어섰고요. 금도 8월 들어서 13%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너무 나간 이야기겠죠. 하지만 적어도 시장의 일부가 미국 정부의 빚이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짜 대폭락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요사키는 하루 이틀 폭락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엄청난 금융위기와 시장 폭락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믿고 계속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10수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했잖아요. 비트코인도 크게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폭락 시점을 맞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도 미래를 맞힐 수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는 기요사키보다 훨씬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는 수백 년의 역사를 보면서 강대국이 성장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무역이 늘고 또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통화가 세계적으로 사용되다가 점점 빚이 늘어나고 빈부격차와 내부 갈등이 커지고 또 새로운 경쟁국이 등장하면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패턴을 연구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이 큰 사이클 속에서 바라봅니다.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은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940년대 미국과 2026년 미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는 과거 국가들이 갖지 못했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AI와 기술 혁신이죠.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변수이고요. 국가가 빚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돈을 찍는 것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경제가 빚보다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빚이 100인데 경제 규모가 100이라면 부담이 크죠. 그런데 빚이 120으로 늘어도 경제 규모가 200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AI가 버블인가? 많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질문은 AI가 미국의 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AI가 엄청난 생산성 혁명을 일으킨다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부채의 문제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AI 투자만 늘고 실제 생산성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때 높은 부채와 높은 자산 가격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오가 최근 AI 주식시장을 1929년과 2000년의 버블과 비교한 것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는 있어요. 최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거든요. 10년 국채 입찰 금리가 약 4.68%, 30년물은 5.2%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시장이 예전 이자료는 싫어요, 조금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미국 국채를 아무도 사지 않는 상황은 아니죠.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미국의 빚에 조금씩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붕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대붕괴라고 하면 1929년 같은 장면을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경제가 하루아침에 멈추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붕괴는 그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또 국가가 내야 하는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현금보다 주식과 부동산,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찾기 시작하고 세계는 하나의 시장에서 조금씩 여러 블록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붕괴가 온 게 아니라 세상이 이미 바뀌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는 기요사키가 말하는 것처럼 곧 역사상 최대 폭락이 온다 라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측은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이 달리오가 던지는 질문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실제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도 지금 정책이 유지될 경우에 부채와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폭락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을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붕괴를 계속 기다리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락이 무서워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그동안 주식과 집과 금이 2배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대붕괴가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미래에 전 재산을 거는 것입니다. 달리오의 경고도 듣고 기요사키의 경고도 듣고 그들의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보는 것.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숫자 40조 달러. 적어도 이 숫자만큼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가 큰 붕괴 직전에 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과장된 위기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